예, 안녕하세요.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진도라는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도라는 기업은 근래에 윤석열 관련 테마주로서, 상승을 최 근래에 올해 10월부터 상승을 많이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어떻게 해서 윤석열 테마주가 되었냐면, 이 진도라는 기업의 사회이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자, 이런 사실로 인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윤석열 테마주로 이렇게 엮이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진도라는 기업은 윤석열 테마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 기업은 뭘 만드는 회사냐? 이 진도라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모피 제품을 생산하는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백화점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매출을 다각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베이징 진도라에서 자회사의 지분을 대략 한 4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일단 이 회사는 모피 기업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기술적 분석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요. 자, 이 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어떻게 행보 구간을 거치면서 다시금 이렇게 윤석열 테마주로 엮이면서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식 투자에서는 언제 사고 언제 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는 거는 뭐 어렵지 않다, 언제라도 사면 된다. 그러나 언제 파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추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도도 중요하지만 매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매수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죠? 한번 동그라미를 치보면요, 속된 말로 이 부분이나 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많이 흔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심리적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자, 더 상승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 이 부분에서 매수했던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손실이 날까 두렵기도 하고, 또 뭐 속칭 물린다, 이런 표현을, 물렸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지금 현재 지금 주가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비단 우리가 주식은 언제 파느냐, 그게 중요하다, 매도 타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언제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도라는 부분을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매도만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매수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도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났으니까 저점이 보이니까 이 시점은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은 누구나 한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났으니까요.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저 자리를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문가와 뭐 비전문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주식 투자는 오래 했지만 공부는 뭐 그에게 대한 집중적인 공부는 하지 않았다, 또는 투자 경력이 짧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저점을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하나의 팁을 좀 드린다면, 여러가지 저점을 잡는 기법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 분석에서, 또는 회계적 기본적 분석에서, 또는 기술적 분석에서 잡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에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팁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면, 이 팁이라는 것은요, 계속 변합니다.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바로 요 두 구간입니다.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요 구간 내에서, 또는 요 구간 내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요 부분을 확대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부분과 바로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두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한번 상승했다가
하락을 한 다음에 저점을 형성했다는 거죠. 저점을 형성하고 그 선을 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박스권 횡보 구간이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고 또 상승을 했다가 내려왔다가 또 횡보 구간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횡보를 하는 구간, 그 구간이 지금의 트렌드에서는요 매수 타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 부분,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요 부분에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하셨다면 이러한 수익을 다 우리가 취할 수가 있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버틸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매수를 하실 때 이런 자리를 못 잡으시니까 보통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많이 하십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자리에서 매수들을 추격 매수를 하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추격 매수를 했을 때는 그 뒤에는 항상 하락이 동반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매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어떤 종목이든지 매수도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는 이렇게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하고 이 구간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뒤에 하락 구간 이후에는 항상 횡보 구간이 나오더라는 거죠.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런 횡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가가 급등을 할 때,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투자 패턴에서는, 현 패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해당 종목은 그런 기법은 잠시 놔두고요. 자, 이러한 종목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4170원까지 지금 현재 하락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거래량이, 그죠? 아니, 이 기간 동안, 그죠? 이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측면에서는 요 라인인, 그죠? 요 라인, 요 앞에서 요 박스권에 있을 때 요 라인이 바로 지지선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하락을 하고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는지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4,000원대에서 3,800원대 사이에서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지금 현재의 가격은 대략 한 요정도, 여기에서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교롭게도 보면 여기하고 가격이 일치한 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일이나 모레쯤, 오늘은 12월 16일이니까 12월 17일이나 18일쯤에 변곡점이 발생한다. 이 지점이 이제 붕괴가 되면 조금 더 하락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할 기회를 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상 그렇습니다. 이 주식 투자라는 게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서 반드시 구현이 돼야 될 부분이 바로 기본적 분석인데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 회사는 모피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기업 중에서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이 어떻게 해요? 2017년, 18년, 19년, 그리고 올해는요 조금 더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업은 모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겨울 쪽에 초겨울부터 지금 현재 이제 매출이 조금 많이 상승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1년의 매출의 대략 한 30% 이상이, 30-40% 이상이 겨울에 발생하는,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매출이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왜 올해는 이렇게 매출이, 이 회사가 급감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요인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야외에 우리가 나가는, 국민들이 야외에 나가는 길 굉장히 꺼려하죠. 특히나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업은, 이 진도라는 기업은 당연히 코로나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등 각각의 우리나라의 셀트리온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치료제와 백신이 이제 차츰 개발이 되고 이제는 그런 치료제와 백신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코로나도 해결은 될 것인데 시기의 차이는 있겠죠. 자, 결국은 해결은 될 것인데 해결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치료제나 백신이 나왔다는 그런 말들이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치료제나 백신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 시점이 온다면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부분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무뎌질 거예요. 예, 당연히 뭐 백화점, 뭐 이용하지 않았던 백화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쇼핑 문화에 이제 다시금 찾을 겁니다. 쇼핑 문화를. 그동안 억눌려 있습니다. 백화점을 굉장히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코로나로 해서 억눌려 있을 건데,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제 예상입니다만은, 자,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백화점의 그동안 멈춰졌던 이런 매출이, 급진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누구나 할 수가 있겠죠. 예,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바로,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진도라는 이 기업이 백화점의 물꼬를 트고 홈쇼핑의 물꼬를 튼다면 충분히 매출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 기업의 가치는 현재 가치가 그래 뭐 많이 높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진도라는 회사가 두 가지 여건이 지금 현재 충족이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충족이 되면 아직 상승 동력은 충분히 있다. 첫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12월 15일자에 어제 회의를 거쳐서 그죠,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해임이 아니라 그죠, 잠시 자기 직을 내려놓는 그런 정직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죠? 2달간 정직을 시키겠다. 물론 아직 대통령의 이제 어떤 결재는, 최종 결재는 아직 안 떨어졌지만 12월 16일 현재 아직까지는 결재는 안 떨어졌어요. 근데 그 결재가 떨어진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간 정직을 당하는 그런 결정이 납니다. 물론 행정소송이라든지 각각의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향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에 따라 이 종목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좀 부진하다면, 그리고 또는 그 정직의 어떤 결정이 난다 그러면 주가가 조금 상승하기 좀 힘들겠죠. 그러나 이 해당 종목은 이제 실적주로도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지금 터져서 굉장히 지금 주가가, 물론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테마주로서 상승을 좀 하긴 했지만,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코로나 해결 이후 포스트 코로나의 실적주로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관건은,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 상승과 또는 코로나가 해결이 된다, 이 두 가지의 어떤 좀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이 회사가 그 기간 동안 그 어떠한 좋은 호재가 뜨기 전에 그 기간 동안 과연 버틸 수 있는, 그 기업이 운영하는 데, 경영하는 데 있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반드시 따져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가장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이 부채 비율이 중요한데요. 자, 부채 비율 얼마만큼 기업이 탄탄하냐, 오히려 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18년 19년 부채 비율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부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부채가 2017년 559억, 2018년 560억, 약간 1억 정도, 뭐 큰 변화는 없지만 작년 2019년에는 450억만큼 부채가 떨어졌고요. 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물론 자본의 변화도 조금 있긴 합니다. 신주인 수군부 사채의 뭐 어떤 또는 전환 사채 등의 이유로 인해서 조금의 변동은 왔는데 자본도 떨어졌다는 거죠. 부채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본 총계가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것은 그런 신주인 수군부 사채나 전환 사채의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부채가 줄어들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자본이 되기 때문에 부채가 줄어드니까요. 예, 부채가 줄어드니까 이 자본도 금액이 변동이 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채 하나를 보면요, 부채가 점점 떨어져서 올해 3, 4분기에는 작년 450억이었던 부채가 32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예, 자본도 뭐 한 30억대 좀 하락은 했지만, 예, 부채는 450억대
300억대에서 324억에서 130억 정도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은 어떻다고요? 기업의 안정성은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만약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이 회사의 매출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그쵸? 예,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이익의 수준도 충분히 그 기간에 어떻게 해요?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안 망해야 되거든요.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정성은, 재무 건전성은 갖추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진도라는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님들, 예, 주주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 그죠? 대선 지지율. 아직 뭐 출마한다는 말도 없지만 일단 지지율이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주로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실적 개선주로 편성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요 두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투자자님들께서는 점고를 하셔서 투자 행위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진도라는 기업으로 찾아뵈었습니다. 무소TV, 예, 서정구 대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